자, 이번에는 과학 지문이에요. 어렵죠? 하이패스.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뒤에 있는 파생상품 되게 어렵긴 한데 문제 풀 때요. 내가 봐서 순식간 판단을 해야 돼요. 어렵다 싶으면 넘어가. 다음 지문 풀어요. 근데 이게 판단이 좀 빨라야 돼요. 근데 판단을 빨리 하려면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긴 해. 근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보고서 이거 좀 난해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파생상품이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꽤 어려웠을 거야. 그럼 그것도 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일단은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편한 거를 먼저 찾고 쭉쭉쭉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말랐으니까 할게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A를 바탕으로 푸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만 보고 한꺼번에 풀어버려도 돼요.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볼게요. 보기는 동기식 비동기식 나오잖아. 그러면 그리고 기역 니은이니까 아마 기역 니은 주변에 보면은 이거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볼게요. 지문부터 설명합시다. 고속도로 이용 요금도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ETC를 이용하면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16번에 1번 나와 있죠? 편리하다. 그렇다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자, 이제 A를 보면서 오른쪽에는 17번 먼저 풀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같이 봐도 돼. 같이 봐도 됩니다. 봐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이 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 가예요. 가와 첫 번째 게이트 설치된 제1기지국 간의 통신이 일어난다. 가와 나 사이에 통신이 일어나요.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보내는 건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 있죠? 요금 관련 징수 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 차가 경차인가? 화물차인가? 버스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써놓을게요. 경차. 실제로 일산대교 건너갈 때 경차는 절반만 값을 내거든요. 600원. 이거 쓰면 안 돼. 이따 얘기할 거야. 그 다음 봐요. 근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임시 저장소에 보관을 하고요. 거의 동시에 지역 요금 ETC 서버로 전송을 한대요. 누가? 제1기지국이. 그러면 나는 지역 요금 ETC 서버가 뭐였죠? 어딨냐? 여기 있다. 이게 다잖아요. 나는 다로 요거를 보냅니다. 지역 요금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는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도로공사 요금 정산센터 서버로 전송해서 라로 전송을 해요. 계속 전송을 하는 거야. 전송을 해서 도로공사 요금 정산센터의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한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거를 보내서 징수할 요금 관련 데이터. 내가 징수를 할 요금 관련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요거를 찾도록 요청하는 거라고. 그럼 아직은 찾은 게 아니지? 이제 찾겠죠? 누가? 얘가 찾겠지?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답안지 보기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봐요. 이게 바로 징수할 요금 데이터가 바로 6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이게 경차인가? 화물차인가? 여기서는 경차면 600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를 찾도록 요청하니까 얘가 이 600원을 찾았겠지? 자, 찾은 거 그 다음 계속 봐요.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600원이요. 다시 지역 요금소 ETC 서버를 거쳐서 봐요. 라에서 다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제2기지국을 경유해서 어디로 가요? 가로 전송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다 뭐예요? 다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여기도 요거, 여기도 요거. 이때 데이터가 수신되면 참 요금이 징수되고 이때 띠링 그러고 600원이 결제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봐 이제 17번부터 봐요. 가에서 나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전송된다. 맞죠? 가에서 나로 요거. 2번 나에서 다로 전송된다. 맞죠? 3번 마에서 가로 징수할 요금 데이터 600원. 아까 이게 600원이랬잖아. 그 다음 다에서 라로 요게 전송되고 맞죠? 다에서 마로는 600원 맞지? 자 그러면 답이 5번인데 라에서 다면 지금 여기서 요거잖아요. 라에서 다는 뭐예요?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되고 맞지? 600원 맞아요. 그 다음 라에서 가로 여기도 뭐야? 쭉 가면 600원이에요. 여기도 600원 가야 한다고. 근데 뭐죠? 요금 징수 관련돼 있다. 그래서 5번이에요.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는 이게 경차인가 하는 거고 징수할 요금 데이터는 그래서 600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유해서 가도 어쨌든 도착하는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5번에서는 얘가 얘한테 보낸 게 600원인데 갑자기 뭘 찾으라 그래요? 경차를 보낸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17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계속 갈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단에 보면요.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16번에 2번이요. 그 다음 이때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전자요금 징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시분할 방식이다. 시분할 방식이에요. 방식 중에 하나야. 그런데 시분할 방식에서 발음 잘합시다. 시분할 방식에서는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슬롯 정의 나왔죠? 타임슬롯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시간의 단위를 동일한 크기로 분할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가 이만큼 라인이 있으면 동일하게 타임슬롯 하나, 타임슬롯 둘, 타임슬롯 세 개. 차량 단말기. 그러니까 일단은 16번에 3번은 맞죠? 아니 좀 더 보면 나아지.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 16번에 3번 확인해야 돼요.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에 잘 보세요. 타임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이 된다. 만약에 요 세 개를 내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 세 개짜리 집합체가 프레임이에요. 나와 있잖아. 타임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돼 이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16번에 4번을 봐요.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에서 끝났으면 맞는데 그러한 시간의 단위로 의해 구성된 집합체이다. 16번에 4번이 이야기하는 건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비동기식 이거는 좀 더 갈게요. 16번에 5번부터 얘기를 하면 여기 봐. 여기 데이터의 중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 프레임 구성된다. 비동기식 심볼 방식 나와 있지? 16번에 5는 맞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 봐요.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통신 규약에 따라 타임슬롯을 데이터 종류에 지금 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정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4칸이 타임슬롯 내가 4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차 종류가 뭐냐? 카드가 있냐? 선불이냐? 후불이냐? 뭐 다른 뭐가 있더라 하면 동기식은 4개를 언제나 만들어 놔요. 언제나 있든 없든. 그리고 비동기식은 만약에 이게 차 종류가 뭐냐?
카드가 있냐 없냐. 얘는 카드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만들어준다 그랬죠. 빈 칸이에요. 얘는 빈 칸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얘는 빈 칸이 아니라 당겨져요. 그러니까 매번 있는 것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이게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학생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이렇게 칸을 만들고 교실을 만들어 주는 게 동기식. 비동기식은 2학년 1반에 한 명이 왔네? 교실 하나 줘야겠다. 2학년 2반에 한 명도 안 왔네? 그럼 넘어가요. 근데 2학년 3반이 그 다음에 누가 와? 한 명이라도 와. 그러면 여기가 3반, 여기는 4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비동기식. 그러니까 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는 언제나 2반이에요. 하지만 비동기식은 여기가 1반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3반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주소 필드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빈칸이 생기면 좀 효율적이지 않죠? 근데 얘는 빈칸이 없으니까 효율적이지. 하지만 뭐예요? 얘는 순서를 찾는 게 약간 버거울 수도 있죠. 얘는 2반 어디야? 3반 어디야? 무조건 가면 돼요. 여기 3반 어디야? 여기를 가야겠지만 찾아보니까 여기예요. 필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좀 귀찮다고. 그게 그 문제가 바로 18번 문제고요. 지금 이야기한 게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둘 다 쓴다고 하는데 18번 문제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기억과 니은이다. 동기식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게 높아요. 이건 낮아요. 그럼 뭐가 높으냐? 자, 어디를 보냐면 봐요. 기억 봐. 동기식 시문할 방식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 언제나 여기가 1반이고 언제나 2반이야. 그런데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죠? 대신에 얘는 뭐예요? 빈칸, 낭비가 되지? 얘는 낭비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니은 봐. 비동기식 시문할 방식은 낭비되진 않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낮아요? 정확도가 높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18번에 일단 A는 정확도가 높고 맞지?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효율성은 누가 높아요? 효율성은 얘가 높아요. 그러니까 B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기식이 낮고 얘는 높고 그래서 몇 번? 4번. 자, 19번 보고 합시다. 19번은요. 자, 보세요. 표를 먼저 보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있잖아. 이게 1-1, 1-2, 1-3, 1-4. 그래서 정상 진입, 정상. 후불 카드. 그 다음에 일치. 그 다음에 감면. 그런데 잘 봐. 얘는 유, 무, 유, 데이터가 유, 무인데 중요한 건 얘는 동기식, 얘는 비동기식. 순차적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TS1, 얘가 TS2, 얘가 TS3, TS4, TS5. 왜냐하면 이거 지나가고 그 다음 차가 지나가니까 얘가 TS5가 돼. 그 다음에 얘가 TS6, TS7, TS8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잘 듣고 여기를 잘 읽었다면 분명히 이건 이해해야 돼요. TS8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얘는 비동기식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안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빈 칸이야. 분명히 다음 차가 온다면 그 차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지. 근데 그 차의 데이터가 만약에 동기식이었다면 그리고 정상 진입이라면 이렇게 봐. TS8은 세 번째 차량의 정상 진입 여부예요. 그리고 TS1과 5는 정상, 2와 6은 후불, 3과 7은 일치, 4는 감면 여부 확인.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TS2는 비워지는 타임슬롯으로 차량이 아니다. 무죠? 빈칸이야.
빈칸입니다. 왜 빈칸이냐? 이게 아니니까. 맞고요. TS3과 7은 3과 7은 일치하는 여부. 맞고요. 3번 봐요. TS4에는 요금 감면되는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TS8에는 아니야.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까다롭긴 한데 얘는 빈칸이야. 그럼 만약에 생긴다면 그 다음 차에 오는 그 차의 정상 진입 여부를 따지는 칸이 되겠죠. 4번 TS1을 통해서는 정상 진입인지 TS7을 통해서는 일치하는지. 맞죠? 8 같은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에는 TS5에는 정상 진입 여부 담겨 있고요. TS6에는 후불. 맞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TS1과 5는 정상 진입에 관련된 거, 2와 6은 후불 카드 관련된 거, 3과 7은 일치 관련된 거, 4는 감면 관련된 거, 8은 빈칸. 아니 빈칸이 아니라 아예 아직 안 만들어진 타임 슬롯.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3번이에요. 자, 문제 20번은 3번을 골라주고 넘어갈게요.